네.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개헌이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았고요. 오는 21일에 이걸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국회가 합의된 안을 만들면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도 함께 내놨는데요. 자,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과 공방이 이어졌지만 사실 제자리에서 맴맴 또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은 여당 의원 연결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야당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갑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참여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지금 특위에서 보고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굵직한 거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죠, 중임제가 아니라. 네네네. 이것도 이제 그 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오늘 발표된, 네. 그리고 오늘 보고된 안은 이제 당하고 상의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네. 자문기구에서 만든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4년 연임제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연임제를 당론으로 가지고 있고요. 4년 연임제로 가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4년 연임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게 권한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예. 4년 연임제는 핵심이 이제 임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네. 사실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 번만 하다 보니까 네.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약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임기가 한 중간 정도 지나가면 벌써부터 레임덕이 시작되더라. 네네. 5년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2년 반제, 3년제 이렇게 네. 불렸었거든요. 예. 그 두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의 선택을 한 번 더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연임으로 해보자라는 얘기는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 대한민국 현실에서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독립성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큼 구현이 안 된 상황에서 네.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이 되면 공무원 줄서기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행정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개선된 입장들을 개헌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근데 오늘 보고된 그 안에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담겼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의 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권 문제 같은 경우가 이게 세트 아니냐, 이게 되려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요한 골자만 네. 소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야당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분권형을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특히 얘기하는 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총리를 어떤 식으로 임명하느냐, 하느냐 이 네.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헌정특위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얘기가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예. 지금 야당에서는 총리를 국회에서 아예 선출을 하자부터 시작해서 추천을 하자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면은 동의권을 가중하자, 동의권을 가중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라고 한다면은 또 국민분들이 절대 다수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가운데선 대통령제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든지 또는 선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 권력을 분점하는 걸 의미해요, 국회하고. 그렇겠죠. 예, 그런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대통령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은 논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카드를 가지고 여당이 야당과 협상에 나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 당이 지금까지 그런 입장을 가졌거나, 그걸 가지고 야당들과 이야기를 했거나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이번에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특위의 방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야당하고 이 문제 논의해 보셨어요? 헌정특위에서?
대통령 결선 투표에 대해서는 헌정특위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부 야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계속 명시적으로 표현해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일부 야당이 어느 당입니까, 의원님? 제 기억으로는, 네. 당이 지금 하도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의원님들도 당이 소속이 바뀌고, 또 소속원들도 사보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정확히 어느 당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분명히 이제 야당 의원님들 중에 한두 분이 발언 기회를 얻어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당 차원의 뭐 이야기는 아니고 야당 의원 몇 분이 그렇게 개인적인 이제 소신을 밝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직 당론이 없어서요. 네네. 의원님들이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당론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이것도 어떻게 야당하고 얘기가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에 오늘 보고된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요. 예. 결선 투표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헌정특위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속 얘기는 되어 왔었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제 국가의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아주 일부분만 대변하는 형태로 지금 선출이 되고 있어서 네. 그 책임성이라든지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논의는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네. 논의하기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소환제는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해오셨던 그 카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야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죠. 네. 정치적인 오남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주장을 하셨는데 눈총 안 받으셨어요? 사실은 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뭐 국회의원 아니냐고 시작해서 이런 얘기도 사석에서 하시죠. 너도 소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국민분들에게 저희가 원래 가지셔야 될 권한을 당연히 가지셔야 될 권한을 드리는 거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뭐 당리당략을 따질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했죠.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그러니까 상당히 뭐 정서적으로나 뭐 당 입장 차원에서 이제 반대 기류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네, 국회 안에서.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도 지역을 다녀보신다거나 하면은 뭐 따가운 눈총을 겪는 분들 경우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정부 안에서는 헌법 전문에 광주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0 민주항쟁을 전문에 포함을 시키되 촛불혁명은 뺀다. 왜냐면 시기적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좀 야당하고 얘기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없기 때문에요. 네. 지금까지 당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섣불리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에 이제 5.18의 경우에는 뭐 자기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나요? 예. 2017년 4월 6일 날 광주 언론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87년 6월 항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87년에 헌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여차라는 얘기가 있다가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유로 좀 미완이다, 진행되고 있다, 뭐 등등등 이유로 빠진 건데 이제는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도 넣으려고 했었던 거니까 이번에 넣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제 수도 조항도 신설하자 몇 가지 이제 주목할 만한 방안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뽑아서 여쭤본 이유가 지금 국회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안을 21일에 발의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한번 이 점을 여쭤볼게요. 국회 만약에 발의가 돼서 국회로 넘어오면 정부안 가운데 넣고 빼고 해가지고 여야가 다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뭐 아마 이제 오늘 대통령님 발언에도 그런 부분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부가 발의는 하지만 네.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랬죠. 예.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서 좀 토론과 합의를 거쳐라라는 그 주문일 수도 있고, 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 문제로 이제 그 몇 차례 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네. 큰 문제로 정부 형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권력구조, 대통령 4년 연임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저는 근데 좀 답답한 게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뭐 13년 동안 집권하려는 뭐 계략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3년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5년에다가 그다음에 네. 4년 2번 하면 8년, 13년 동안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다 아시겠지만 개헌 관련된 조항 중에 네. 개헌 관련된 내용 중에 대통령의 임기에 관련된 건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않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계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요. 아주 솔직하게요, 의원님. 국회 헌정특위에서 이 개헌안 합의를 도출을 해서 지방선거에 동시 투표할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왜냐면은 애초에 자유한국당은 뚜렷한 입장이 없다가 연내에 개헌하겠다고 입장이 바뀌었다가 10월에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점점 좀 어떻게 보면 입장이 변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발의가 있게 되면은 구체적인 어떤 토론의 논거점도 생기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토론도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논의를 통해서 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한 1분밖에 안 되면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동시 투표가 안 되면 그냥 자유한국당이 10월까지 이제 그 시기를 못 박아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10월에 그 개헌 국민투표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뭐 10월에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상황을 빚어낼 것 같아요. 모든 대선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했고 표 대표도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만 봐도 A4 용지로 2페이지에 가깝게 언론에다가 얘기하신 여러 것들 제가 정리해놨는데 다 지방선거 때 하자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갑자기 지방선거 때 못하겠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방선거 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적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 방점 찍으면 되는 겁니까, 의원님? 네. 저희 현재 입장은 무조건 지방선거 때 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